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프레젠테이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괜찮으시겠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조금 약간 테크니컬 문제가 있는데 빨리 이게 원활하게 안 되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건강관리의 이 변화와 혁신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주제를 놓고 지금부터 좀 한번 저희들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격한 건강혁신이 코로나 그치면서 더 필요하다는 것들이 아주 절감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뉴트릴라이트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 이 세상을 해석해야지만이 그 세상을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보다 더 똑똑한지 얘가 더 똑똑한지 제가 더 똑똑한지 제가 한번 대결해 보려고 한 거고요. 얘가 알고 있는 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닌데 내가 아는 만큼 아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 물어봤습니다. 두 챗GPT에게 야, 네가 보기에는 헬스케어 시스템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 하고 우리 먼저 대한민국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카카오톡에서 만든 에스크 앱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비교적 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걸 얘기했으면 얘는 틀린 거고 제가 아는 거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답은. 답이 여기 보면 비교적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 2, 3, 4 네 가지를 집어내고 있는데 정교함은 글로벌 GPT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답에 있어 갖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분명하게 뜰 것이다. 그 다음에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가 활용이 될 것이고 또한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는 원격 진료들이 가능할 거고 그리고 의료 정보는 말도 못하게 공유될 것이다. 글로벌 챗 GPT에게도 비슷한 내용들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만 이제 질병을 과거에는 이 아픈 것들을 치료하는 시대에 우리가 중점했다면 이제는 질병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그거를 예방하는 것들이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비교적 굉장히 정확하게 환자의 경우에 비환자의 경우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가 바라보는 세상은 비교적 우리 과학자들 내지는 세상에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앞서가고 있는 지식인들이 바라보는 것들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챗 GPT보다 똑똑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챗 GPT가 바라보기에도 이것들은 굉장히 너무너무 앞서면 챗 GPT가 아마 찾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챗 GPT가 비교적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통되게 이거는 다 누구나 이해하고 있는 바가 이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우리가 정확하게 다들 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챗 GPT를 조금 인용을 해봤고요.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옵저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옵저베이션을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 데이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제일 왼쪽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질병통계청에서 말하는 질병 개수예요. 몇 개의 질병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9세부터 70세까지 질병 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30대 너무 놀라워요. 6.4에 4개, 즉 6개, 6.4개 정도의 질병 질환수를 갖고 있다는데 거의 60대랑 비슷합니다. 왜 30대에 유독 이렇게 많은 질환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한 원인은 좀 더 저희들이 하고 조금 더 인사이트를 좀 받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직장을 같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 관찰하고 있는 이 통계청의 통계값하고 제가 실제 저희 회사에서 일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좀 비교적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30대. 지금 아파가지고 최근 들어가고 뭐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한 저희 한국 아메이의 직원들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휴직계 내지는 병가를 내는 친구들이 30대예요. 놀라운 숫자. 즉 여기에서 이 통계를 보면서 놀라운 거 그 지점 하나 하고 또 한 가지 지점은 노화는 나이 들어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모든 이제 저희들 과학 데이터나 이런 걸 볼 때
저희들은 한 20세, 25세부터 노화는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젊은 나이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여러 질환이라든지 질환도 나타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관련되거나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옆에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데이터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하면 되면 그게 혹시 보일까요? 네, 요 데이터는 저희들이 이 노화를 막는 항노화에 관련된 호르몬이 높다라는 것은 노화가 그만큼 일어나는데 저항감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남자, 여자들이 좀 더 약한데 남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체중도 더 높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20대를 처음으로 해서 이 호르몬 변화가 옵니다. 즉 노화는 20대도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한 나이에 따른 이 변화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 근육은 근육 여기 하면서 저희들이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육 수도 보게 되면 이미 키감을 이 젊은 시절의 얼리 스테이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패러다임 변화는 하나는 이제 앞에 챗GPT도 말했던 거하고 굉장히 제가 챗GPT에게 두 개를 물어봤거든요. 하나는 헬스케어에서 어떠한 변화가 네가 감지되니? 하고 물어봤고 그렇더니만 쭉 질환과 관련된 환자 중심으로 내가 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만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거냐 하면 이제는 누구보다도 과거에는 질병이 일어나서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질병의 치료가 아닌 질병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고 질병이 오지 않도록 케어하는 시대로 이게 급격하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특히 이제 환자의 경우도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과거에는 의료진의 모든 결정에 더 의존도가 높았다면 지금은 환자도 환자 스스로가 어떤 의료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에 폭들을 하게 되는 그런 환자 중심, 저희가 이제 뭐 영어로 하면 patient oriented 그런 방향으로 바뀌듯이 지금 현재 헬스케어 패러다임도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케어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더 현명하게 나의 건강 관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더 현명한 소비자가 필요한 시대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러한 QoS 케어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은 이 밑단에 제가 지적하고 있는 이런 기술 변화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화 맞춤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와의 연관관계를 뭐 AI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고 특히 데이터 간의 이 연결을 통해서 어떠한 알고리즘과 분석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가치 중심의 이 데이터 간의 이 평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해진 시대에 와 있거든요. 뭐가 헬스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현재 미래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냐 하면은 이게 굉장히 공통되게 뽑아내고 있는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여러 가지 레퍼런스나 세상을 바라보는 옵저베이션 관찰을 하는 것들이나 이런 데서 뽑아져 나온 6가지고 이 6가지는 뭐 더 많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6가지가 저희 아메이가 뉴트릴라이트가 주목했던 시작했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웨스턴 다이어트가 주는 즉 가공식품이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식이 패턴들이 서구화되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지금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로나를 거치면서 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더 심해지게 됐는데 그래서 뭐 심지어는 지금 여기도 보면 글로벌 비만 쓰나미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비만이 굉장히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들이 충분하게 우리가 밸런스 있는 식사를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한 뭐 스모킹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코올 섭취라든지 다양하게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징후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라이프 스타일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들이 결국은 만성질환과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이 질환들을 일으킨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여기에는 슬리핑이라든지 잠자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는 엑서사이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들이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글로벌 이 데모그래픽이 변화되는 것, 즉 뭐 일본은 이미 슈퍼 에이지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갔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가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2040년만 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65세 이상의 인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격하게 이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들이 엄청난 사회적 변화라고 지금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제 코로나와 더 관련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전염성 질환들이 오면서 이게 굉장히 더 한마디로 말하면 더 심화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강조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상용화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멘탈, 즉 정신 건강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 정신 건강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레벨하고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얘기를 또 드리겠지만, 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가장 지금 우리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냐 하는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단절된, 사회가 단절되는 시간을 저희들이 3년이 넘게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멘탈이라든지 웰빙에 관련되는 이런 트렌드들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거 지금 며칠 전부터 지난주부터 이제 굉장히 폴루션이 심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외국에서 저희들 여기 출장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사무실에 앉아갖고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중국이 코로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공장들을 재가동하면서 뭐 매일 뉴스에서 나오다시피 지금 이런 어떤 우리 공기 오염이 심각해지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이런 문제, 이것 6가지 트렌드가 우리 아메이가 주목하고 있는 미래 트렌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옵저베이션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사회에서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기름도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기름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값어치를 가질 수 있는 데이터의 중요성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가 없는 회사는 아마 제대로 여기 현대 앞으로 경쟁 사회에서 제대로 승리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자가 다 독식하는 걸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데이터를 앞으로 향후에 우리들에게 이게 지금 미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저희들이 관찰이 되는 거죠. 이거 오늘 저녁에 이제 저녁 여러 가지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화면이긴 한데 제일 위에 칸이 이게 음식이에요. 오늘 저녁에 먹은 음식. 이런 것들이 레시피로 떨어뜨려내면 여기 로우 머티리얼, 원료들이 있을 거예요. 소재들, 뭐 소세지를 만든다면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 그 다음에 뭐 바인더인, 뭐 여러 가지 첨가물들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 더 떨어뜨리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거든. 뉴트리언트가 됐든 케미칼이 됐든 파이토 뉴트리언트가 됐든, 즉 만든 음식에서부터 원재료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하부단에 있는 영양 성분 하나하나의 개별 성분까지 이것들이 다 네트워크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뒤에 선이 얼마나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뒤에 수많은 이 네트워크에 서로 이것들이 소통하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걸 알아내야 돼요. 이걸 알려니까 다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게 또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게 이제 또 중요한 하나의 과학적 이거는 관찰인데, 저희가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그 다음에 파킨슨이라든지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당뇨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혈관성 질환이라든지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이게 다 질환명이에요. 이러한 질환이 어떠한 우리 그러면 알츠하이머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뇌 건강하고 기억력하고 상관관계가 뭘까? 이거 밝혀보려고 많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찾아봤지만 상관관계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즉 질병과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우리의 특정 기관들의 건강하고는 이 상호관계를 찾는 것이 거의 찾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TNO라고 하는 것이 네덜란드에 있는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관련돼 갖고 헬스와 관련되는, 여기 뭐 이름도 뭐 그렇지만은 이 라이프 스타일과 라이프를 중심으로 한 혁신, 이것들을 바라보는
미래 기술, 이거 굉장히 전 세계에서 뭐 탑인 연구소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이제 찾아낸 건데, 여기에서 보면 이 두 개 바깥에 있는 검은 부분하고 요 가운데 있는 푸른색으로 제가 썼던 부분하고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밝히기가 너무 어려운데, 다만 이 상관관계가 어디서 나오냐 밝혀봤더니만 만성질환하고 건강은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지만 우리 건강을, 즉 우리가 멘탈이 헬스 건강한가? 나 여기 조인트 헬스 건강한가? 뭐 장 건강은 괜찮은가? 이 건강을 결정하는 데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앞에 영어로 되어 있는 산화적 스트레스라든지 메타볼럼, 대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염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즉 우리 몸을 다스리고 있는 공통 기전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공통 기전의 답을 찾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우리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고, 건강 상태를 잘 판단해서 우리가 관리한다고 한다면 질병으로 가는 것을 훨씬 늦출 수 있기도 하고, 질병으로 가는 것까지도 더 시간을 연장하고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저희가 여기서 찾아봅니다. 이러한 우리가 뭐 기술이나 과학이나 흘러가는 여러 가지 세상에, 또 특히 소셜적으로 흘러가는 세상의 관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과연 아메이가 가지고 올 혁신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이제 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뉴트럴라이트의 경쟁력이 뭐 많이 아시다시피 유기농, 뭐 이력 추적체, 뭐 그다음에 식물 영양소, 여기에 있다는 거는 여기 오늘 저녁에 이 수업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리더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뉴트럴라이트가 잘하는 방식, 뉴트럴라이트의 핵심 경쟁력을 중점으로 한 우리의 그 접근 방식이 가장 뉴트럴라이트다운 접근 방식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핵심 경쟁력으로 있고 우리가 이 방식대로 따라간다면 가장 뉴트럴라이트다운 것일까? 라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죠.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코어 핵심 역량이 있어요. 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다 정말 어느 누구도 보다도 가장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 브랜드 철학이 가져오고 있는 옵티멀 헬스라고 하는 것은 90년 전에 만들었던 그 브랜드 철학이 아직도 안 바뀔 정도로 굉장히 정답에 가까운 브랜드 철학을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브랜드 철학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효한 철학으로 남아있고, 그 철학이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등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아메이의 저희 브랜드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뭐 리더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인간들을 helping people healthier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어떤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 그 중에서도 더 건강한 삶으로 끌어가겠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에 대한 뛰어난 해석,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통찰력, 그리고 혁신의, 이건 한국 아미라든지 미국 본사보다 한국 아미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혁신에 대한 실험 정신은 뭐 어디 내놔도 저희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연 가설이 맞느냐, 이것들 검증해 줄 수 있는 여러 전문가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있다. 이것들이 우리의 역량이 돼서 가장 뉴트럴라이트다운 접근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이 브랜드 포지셔닝, 제가 한 번도 안 썼고 오늘 아마 처음 가져온 이거 슬라이드 같아요. 최근에 아마 저 미국 본사에서 좀 정리된 건데, 죄송합니다. 이게 좀 영어로 돼 있어서 그러나 영어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칼 램보그하고 닥터 샘의 가지고 있는 필로소피가 90년 전에서 앞으로 향후 다음 90년은 어떻게 변화갈 것인가, 이걸 한눈에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왼쪽에 우리가 지난 90년간은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로 어떻게 보면 파이토뉴트리언트와 천연물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모든 과학의 해석을 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해서, 특히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바이타민 다이어트리 서플리멘트 브랜드로서 굉장히 글로벌의 리딩 브랜드였고, 유기농이라든지 파이토 뉴트리언트에 우리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걸로 지난 90년간 우리가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왔다면, 앞으로의 90년은 플랜트 파워드 웰니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스의 개념보다도 훨씬 더 넓어진 웰니스가 여기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잘 알다시피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우리는 헬스 앤 웰니스 컴퍼니, 헬스 앤 웰니스 브랜드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플랜트는 파이토뉴트리언트보다도 훨씬 많은 걸 담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 영양성분이라든 뿐만 아니라 파이브라든지 왜 플랜트라고 얘기하는지를 나중에 이 슬라이드 안에 담겨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휴먼 헬스를 식물이 새롭게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중점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 부분입니다.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WHO에서 새롭게 질병이 아닌 우리의 건강 상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어떻게 우리가 증가시킬 것이냐. 이 삶의 질을 증가한다는 것은 곧 여기에는 헬스 스팬, 즉 건강 수명을 연장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저희들이 위대한 지금 꿈이 담겨 있고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사이언스를 지금부터 이제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못 들어보셨던 행동 사이언스라든지 행동과 헬스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 웰빙이 거기에 다 붙어 있고 또 지금 저희 한국은 지금 그걸 시도하고 있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는 좀 시도를 했는데 이런 우리의 심리적 변화가 웨이트 매니지먼트 즉 우리가 살을 빼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한다는 것들은 이런 사이콜로지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심리하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가 뭐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데이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프리시전 뉴트리션 어떻게 정밀한 영양을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나아가야 될 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끌고 있는 등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베스트 오브 네이처가 옵티멀 헬스를 가기 위한 이젠 바이오 헬스 플랫폼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때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제 향후에 보시면 이제 솔루션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변화는 하나의 개인 프로덕트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퀄리티 오브 라이프, 즉 삶의 질을 높여가는 솔루션들을 만들 것인가 하는 거에 이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솔루션은 당연히 과학에 근거한 사이언스 베이스드 돼 있는 솔루션을 이제 저희들이 가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런 연구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오늘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솔루션은 굉장히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홀리스틱하게 즉 통합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웰니스를 추구하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헬시 에이징 솔루션입니다. 건강하게 노화를 맞이하다라는 이런 솔루션이 이제 지금 일본에서 파일럿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한국은 일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이제 좀 더 홀리스틱하게 저희들이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 속에서 이제 드디어 한국 아웨이가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이거 한 10년 이상 준비해왔던 겁니다. 이제 그 위대한 프로젝트를 이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좀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다이아몬드 미팅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발표를 했고 되게 뭐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래가 기대되고 미래가 흥분되고 우리가 가야 할 미래가 이렇게 간다고 한다는 거는 정말 자랑스럽다. 뭐 굉장히 아메이에 소속돼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굉장히 미래를 앞서가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들을 주신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구구를 제가 오늘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이 부분 중에서 제가 일부 슬라이드는 지금 여기서 다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왜냐하면 어느 회사가 됐든지 간에 연구하고 있는 거를 아마 잘 보여주는 회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메이는 어떻게 저희 팀이 이노베이션 앤 사이언스 팀이 항상 열정이 좀 넘치는 팀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때는 막 연구를 하고 있는 것도 많이 가져와서 막 말씀드리고 좀 뭐 보여드리고 막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고 미래 경쟁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아이디어 싸움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다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서 혹시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알 수는 없으니까 경쟁사들에게 흘러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요약 정리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9구는 일단 뭐 우리가 99세까지 뭐 물론 기대 수명은 120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99세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지만 저희 팀 이노베이션 앤 사이언스 팀은 조금 두 가지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99세까지
건강하게 잘 살자도 있지만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9는 한마디로 그냥 수명을 잘하자, 수명 연장 프로젝트가 아닌 건강한 수명을 저희들이 잘 가지고 오랫동안 잘 살자 하는 건강 수명 프로젝트입니다. 왜 건강 수명 프로젝트인가는 필요한 거는 앞에 미래사회 observations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케어에서 큐어 시대로 넘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왼쪽에 여기 녹색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나이대로 뭐 좀 본다면 사람들은 아주 젊었을 때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본인들이 여러 가지 나타난 시그널들이 없기 때문에 되게 건강한 영역에 있습니다. 이때는 다 개인의 건강에 의존을 해요. 내가 뭘 찾고 뭐 해갖고 뭘 한다기보다 내 건강한데 뭐 괜찮은데 라고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약간의 시그널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가끔은 허리도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피부 트러블도 나오기도 하고 잠도 가끔은 어떤 때는 안 오고 그 다음에 혈당도 뭔가 조금 올라가고 막 이런 게 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반건강 상태라고 하는 뭔가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의 니즈가 나오는 이런 시간이 있는 거죠. 뭐 저희 회사에 어떤 분이 되게 건강 관여도가 높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혈당이 뭐 그렇게 많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혈당이 약간 100에서 102, 103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왜 혈당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지표거든요. 근데 혈당이 이렇게 좀 안 좋으니까 열심히 매일 아침 모니터링 하는 거죠. 내 혈당은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해가지고 혈당을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이제 누군가에게 의료진에게 이제 상담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갔는데 의사분이 뭐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뭐 괜찮습니다. 뭐 좀 더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뭐 더 안 좋을 때 그때 좀 뭐 약을 처방하거나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네가 질병에 걸릴 때까지 그때 걸리면 와 이 얘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뭔가 시그널들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분은 열심히 어떻게 하면 나의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유튜브도 찾고 많은 지식인 채널도 가서 보고 많이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름의 방법으로 개인 건강의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 건강 관리에 의존을 하게 되는 이 영역에서는 뭔가 의료 쪽 영역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바로 이 부분에 저희는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 수명은 현재 언제 정도냐면 82세가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건강하게 사는 것은 65세까지예요. 그러면 17년이라고 하는 이 갭 동안에는 굉장히 힘든 삶의 질이 떨어져서 좋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환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의사와의 상담을 질병을 해야 되는 이런 17년간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건강과 예방 영역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건강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프로젝트 99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웰리스 사이언스를 여기에 적용해서 저희들의 삶에 녹색 지대를 더 넓히고 치료 영역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케어의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갖고 가는 쪽으로 가는 것들이 저희 프로젝트 99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입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 때문에 이 시점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했고 어느 누구 의료나 다른 쪽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회사 같은 헬스 앤 웰니스를 지향하는 회사에서 해야 될 역할이자 의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는 삶은 이 녹색 지대의 삶 99%는 건강한 케어를 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고 1%는 치료를 필요한 그런 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음식 보여드렸죠. 음식 보여주고 그 안에 들어간 원료 보여주고 이거 보니까 뭐 복잡한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정말 많은 정보와 시그널을 담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복잡한 유기체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인체의 복잡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저희는 블랙박스가 들어있다고 보고 이 블랙박스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를 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가? 영양 수준은 어떻고? 음식을 먹게 되면 대사를 만들어서 대사 만들어내는 물질이 무엇인지, 나의 타고난 유전자는 무엇인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 환경은 어떤지,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떤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복잡한 시그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복잡하게 얽히면서 그중에 마이크로바이옴 하나만 딱 우리가 떼내서 보더라도 이미 뭐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리더님들은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구강은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짓는 게이트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게이트웨이 구강에도 이미 1000억에서 1조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합니다. 스킨은 우리 인체에 가장 많은 넓은 우리 오간이에요. 조직이에요. 거기에는 1800억이 들어있고 그리고 장에도 400조의 엄청난 숫자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있거든요. 이 하나만 마이크로바이옴 하나만 딱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복잡한 숫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복잡한 유기체의 시그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들이 모이면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네트워크를 밝혀야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이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바로 여기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정답을 찾았습니다. 이 정답은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약 1000억의 연구자금, 가장 많은 연구자금을 10년간 했던 BSIC라고 하는 연구 사업팀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팀과 그 다음에 이 사업팀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산업체 파트너로 이제 참여를 했고 또한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 TNO 기관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런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이화여대와 함께 이 기술을 저희들이 이제 찾아냅니다. 이 기술은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인체의 블랙박스에 모든 영향을 미치는 요 것들하고 심지어는 수면, 운동 활동량, 체성분 데이터 제일 중요한 거는 굉장히 시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걸 먹는 건지. 그래서 이 식이 습관에 아주 속성까지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해서 나에게 맞는 My AI by Nutrilite를 저희들이 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죠.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거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기본 속성 메커니즘에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 데이터들을 우리 거를 평가를 하게 되면 이 40대 여성 A씨는 항산화와 대사와 관련돼 갖고는 어느 위치에 있고 이분의 점수는 얼마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장 몸에 있어서 블랙박스를 열었을 때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뭐 수면, 라이프 스타일 모든 것에서 알아내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정말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없었어요. 누구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혹시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평가도 어디가 정확한지는 진짜 많이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은 그 가장 이 애큐러시도 굉장히 높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게 되면 뭐 거의 항산화 점수 같은 경우는 90점이 넘게 나오고 있으면 97.07%까지 애큐러시를 가지고 있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코릴레이션십도 아닌 이 가운데 핵심적인 메커니즘의 코릴레이션을 찾아내야지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찾은 다음에 평가하고 진짜 솔루션 이런 것들을 평가한 다음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솔루션이 없잖아요. 이 솔루션을 굉장히 정밀하게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식단, 식품, 건강기능식품 번들링, 그 다음 라이프 코칭 특히 이 코칭이 되게 중요한데 리더님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24시간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할 예정인데 한 번에 이걸 다 해결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굉장히 이거는 진짜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만들어지고 완성될 때마다 저희들이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가면서 그 완성도가 더 높아지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뭐 하나가 딱 제품이 나오면 이게 완벽하게 다 되어서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이것들이 계속 진화해 나가기 때문에 그 진화의 과정을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리더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전이들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정말 획기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누구도 하지 않았던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지금 빅데이터를 쌓았다고 하는 우리나라 국가기관보다도 저희가 10배나 더 많은 데이터를 이미 쌓았어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는 가장 강력한 아메이의 무기가 데이터가 되고 이 데이터가 프로그램과 제품을 더 진화시키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고 기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마이로그 확률 역량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이제 마이로그를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그 후 몇 년간 계속 이것들이 진화되면서 뭐 끝단에는 유전자 정보, 마이크로바이옴,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 정밀 웰리스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완성본, 나의 빅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그 시간까지 저희들은 끊임없이 질주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오늘 좀 더 미래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을 좀 담아서 말씀을 드렸고, 제 생각에는 이런 시간들 속에 굉장히 리더님들 역할이 중요하시고 리더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해갖고 이걸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만들어낼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 할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데가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또 앞서가는 것들 아직 한 데도 없지만 저는 아메이가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이걸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굉장히 뭐 믿음주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이걸 굉장히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지난 10년간 여러 가지 부침은 있었지만 한 번도 저희들이 열정을 잃어본 적이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는 이제 가시적 성과가 이제 눈앞에 이렇게 보이면서 계속 나갈 거라서 이제 리더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실제 가시적인 모습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면서 만들어 나가면서 더 진화된 모습,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에 이제 첫 발자국을 저희들이 찍어가면서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밤에 경청해 주셔서. 네, 뉴트리라이트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건강수명 프로젝트 99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아직은 조심스러운 단계인데도 많은 정보를 주셔서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에 사실 이렇게 저희 리더님들 500여 분을 위해서 이렇게 줌 강의를 해주신 조양희 부사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